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좀 복잡하니까 좀 지워버리고 주변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서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시장의 문제점을 유통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말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여기서 가이드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문제점,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시장의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을 유통의 관점에서 파악해보라라는 겁니다. 이미 유통의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장의 얘기라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말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비교하시오라는 겁니다. 스스로 비판해 보라고 하면, 아니 비판이라기보다 분석해 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 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관점에서 서술하고 쉼표가 있죠. 우선 서술해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의 관점을 라와 마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결국 라와 마에 나와 있는 거는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거기에는 유통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비교하는 관점이 수요와 공급이 추가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안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문 단은 한번 읽어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통에 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 안에 시장의 얘기이면서 그 안에 시장이 유통이 잘 안 되면, 이 유통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재물을 사용할지 몰라서 이제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쭉 이제 의미만 우리가 캐치해내면 되는데, 자, 보면 빠르게 읽어보면, 자, 첫 번째 문단. 먼지를 뒤집어 쓴 상인들은 기차를 따라 위아래로 늘어서 있다. 한 철도원은 돈과 조각상들이 교환되느라 얽혀있는 검은 팔과 흰 팔들의 아치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 중략. 3실링 6펜스요? 라고 옆에 있던 남편이 과장된 표현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날이 원주민 상인이 웃으면 대답했다.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다. 다음에 사요. 여자가 퇴근했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문단은 이거예요. 3실링 6펜스라는 가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서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적당하게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래가 바로 성사되었을 텐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고함 소리가 들리고 깃발이 날렸다. 열차가 선열에 잘 맞춰져 있지 않았는지 몸체들끼리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다 읽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니까 기차를 따라 달리는 원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가팔라지고 물건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 조각상 얼굴들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구매 의향을 묻는 듯 차창 너머로 뛰어 올랐다 사라졌다. 급한 거죠, 이제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1실링 6펜스 앞에서 이제 3실링 6펜스였는데 2실링 뭐 모르겠어요. 뭐 화폐 가치가 어떤지 모르니까 아무튼 많이 깎았어요. 50% 이상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흥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 이제 기차가 출발하기 전과 출발한 후에 어쨌든 잠시 잠깐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서로 맞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1실린 6펜스에 크게 손해보고 파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이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공급이 우위였죠. 그죠? 예, 파는 사람이 우위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더 갑이 되는
사는 사람이 갑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 정도 내용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 정도 내용 이해만 하고 라 그리고 말을 넘어갑시다. 마에서 보면 두 번째 문단, 두 개의 문단 잘 아는 내용이죠. 허생은 첫 번째 문단에서 변씨를 만나 길게 읍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해서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냥을 빌릴까 하오 이렇게 해서 만냥을 빌렸어요. 만냥을 빌린 다음에 만냥을 빌리는 허생이 가가지고 이런 것들 다 사들이는 거죠.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모조리 다 사들여 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사들이고 나서 허생이 과일을 몽땅 사재기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장사치들이 오히려 10배의 값을 주고 되사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허생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가 한 10배의 값으로 이렇게 5배 이렇게 이문을 남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고 또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결국 사재기 하면서 우리가 이거 독점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사재기를 독점에서 독점 판매하면서 가격이 치솟는 이런 상황. 여기 위에서는 이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죠. 뚝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는 가격이 오히려 폭등해 버리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공급이 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파는 사람이 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라와 말을 시장으로 읽어주고 이 시장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차에 따라서 기차가 출발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하고 여기서 이제 허생이 다 사들여 가지고 사기 전에 사재기 하기 전에 두 배로 다 사재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재기 다 한 후에는 10배 값으로 되파는 이런 상황,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시장이 건전하지 않은 거죠. 건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누구든지 이제 갑이 돼가지고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유통의 문제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통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으면 이렇게 아쉬운 가격에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항상 균형을 맞춰서 거래가 될 테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으면은 허생이 이렇게 장난질을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주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1번과 1-2번이 세트 문제로서 문제 1번이 문항 1이죠. 사실은 이거는 출제자가 한 문제로 출제를 하고 싶은 거죠. 한 문제로 출제를 해서 천자의 답안을 쓰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쓰라고 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수험생들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시장을 유통의 관점에서 한번 비판을 해달라. 분석을 해달라는 건데 그 관점은 1번에서 미리 얘기를 해놓고 리비 법칙으로 우선 이렇게 상업이 중요해, 시장이 중요해. 그런데 그 시장 안에서 유통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돼. 그래, 그것이 핵심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는 리비 법칙이 해석이 끝나고 2번에서는 시장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통의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봐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안에 쓸 관점들은 시장, 유통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라는 기차와 관련된 라는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는 공급 중심의 가격 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활발하지 않아서 수요 공급 어느 한 주체가 이 가격을 마음대로 등락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서술만 해도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뚜렷하게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시해 줄 부분은 이 정도 내용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다 썼을 테지만 답안을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답안에서 역시 좀 부족한 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시문 다에 나타난 시장의 문제점은 결국 이제 시장의 문제점, 유통구조 취약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미 논지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자, 중국에서는 도시와 시골 모두에 많은 상점과 점포가 있어서 온갖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치가 심하고 말단의 이익을 쫓는 일이라 여기면서 이러한 비난은 검소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 일본에서 해결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상업을 폄훼하지 말자.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미 해석이 끝난 건데, 본격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두 줄이지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가 취약하다. 이제 유통구조 얘기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유통구조가 취약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쌀과 비단옷만 중요하게 여기 유통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문제를 풀 때 다 썼던 건데,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유통의 문제니까 이해해 줍시다. 유통하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에 유통하지 않는다면 쌀과 비단옷은 쉽게 고갈되고 나머지 물건은 소비되지 않아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전해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백성의 생활은 궁핍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마르는 것처럼 유통이 활발하지 않으면 시장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이유는 1-1번에서 1-1번에서 이미 썼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반복의 내용을 많이 쓰기보다는 유통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비중을 유통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쓸말이 그렇게 없나라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어, 음, 여기 세상에 유통 거래하지 않는다면 쉽게 고갈될 것이다. 요 정도.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은, 쇠퇴할 것이다. 이 정도 내용. 그 다음에, 재물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서, 백성의 삶은 궁핍해질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유통이 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이 쭉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백성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궁핍해진다. 이 정도 내용만 써도 시장의 문제점을 유통의 관점에서 쓴 거는 충분하죠. 너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상업을 등한시하지 말자는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글을 쓰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쓸 필요는 없죠. 자, 1번에서 다 썼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 정도 내용 쓰고 그러면 글자 수를 못 채울 수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거는 이제 나머지 제시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쓰면 됩니다. 여기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많고. 근데 뒷부분이 내용이 너무 작아요. 자, 봅시다.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는 수요와 공급에 일어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쓰지 말고 시장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모습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시장이 건강하지 못한, 건전치 않은, 건강하지 않은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모습을 수식해주면서 공통점을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시장 가격이란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먼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논제에서도 가격이란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가격 문제는 뚜렷하게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3실링, 그 다음에 1실링, 그 다음에 2배, 10배, 이것이 가격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학생 스스로가 가격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학생들은 답안의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답안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어, 뚜렷하게 뭐랄까 강조되고 있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가격 문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가격의 문제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변별력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스스로 찾아내줘야 하는 키워드가 되고 그것이 1-2번의
변별력이 되고 당락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누구든 쓸 수 있어요. 누구든 쓸 수 있는데 가격을 찾을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에서는 공급자인 원주민 상인이 물건값을 내려서라도 물건을 팔려는 상황으로 수요자인 남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을 보여준다. 반대로 제시문 마에서는 공급자인 허생이 사재기 형태로 각종 물건을 사들여 수요자인 다른 상인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점에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을 묘사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수요자 우위나 공급자 우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약간 지나치게 경제학적인 용어, 전문적이라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수요자 우위다, 공급자 우위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단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죠? 충분하지 않아서,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죠? 유통이 안 된다는 말은 수요와 공급자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요자는 얼마 없고, 공급자는 하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차 떠나고 나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마에서는 온 나라가 수요자인데, 허세 혼자 다 들고 있으니까, 그죠?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공급자가 갑인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같이 쓰면서 충분히 더 많은 내용으로 풍부하게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문제는 1번 문제하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율을 잘 해가지고 이번 문제 좀 줄이고 전반부 좀 줄이고 후반부는 시장의 문제, 유통의 문제, 가격의 문제,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풍부하게 써주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1-2번 이 가격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이걸 시장의 모습으로 보거나 유통의 문제로 보거나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간 다른 얘기를 쓰고 있었다. 뭐 상업을 중지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얘기가 1-2번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이미 실패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에 나와 있는 가이드를 잘 보시고 예, 그 관점에서 써주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